어느 날 갑자기 한 소년이 갑옷을 입고 나무 아래서 깨어난다. 그는 자신이 온라인 게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의 캐릭터는 해골이다. 그래서 그는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1000 구독자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매우 조금만 남았어요. 채널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하면 아주 특별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다음 비디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억, 나무 앞에서 깨어나 자신의 상황에 걱정하게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후 자신과 장비를 점검하고 자신이 게임 캐릭터 아억의 몸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잠들었던 것을 떠올리며 아억은 자신의 드래곤 슬래시 기술을 시도하고 그 위력에 놀라게 됩니다. 이어서 마법을 시도해 간단한 불마법을 시전해 나무를 태우고 아억은 자신의 주요 기술인 성야의 업그레이드 경로에서 모든 이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그가 매우 강력하다는 믿음을 줍니다. 배가 고프고 음식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아억은 게이트 주문을 시전해 어딘가로 순간이동하려 하지만 대신 절벽 근처로 순간이동됩니다. 강가에 안전하게 착지한 아억은 헬멧을 벗고 물을 마시려다 자신의 머리가 해골임을 깨닫습니다. 옛 세상에서 해골 아바타를 선택했음을 기억하며 헬멧을 쓰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면 괴물로 취급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을 이름은 루비오르테이며 마을을 탐험하던 아억은 한 여성이 조사관과 그녀가 의뢰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여성이 엘프임을 알고 놀라지만 곧 그녀를 놓치고 맙니다. 이후 아억은 마을의 용병 길드를 찾아가 면허를 취득하려 합니다. 남성 접수원이 그의 갑옷을 보고 이미 고용된 사람처럼 보인다며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아억은 변명을 하고 접수원은 이를 믿지만 면허를 받기 전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시험은 야수, 몬스터, 혹은 산적 중 하나를 처치한 증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억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길드를 떠나 멧돼지 몇 마리와 오크를 처치하고 산적들에게 둘러싸인 마차를 발견합니다. 아억은 산적들을 물리치고 귀족 여성과 그녀의 하녀를 구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로런과 하녀 리터라고 소개합니다. 아억은 산적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말을 이용해 물건을 운반합니다. 리터는 아억의 이름을 묻고 그는 자신을 아억라고 소개합니다. 길드로 돌아온 아억은 처치한 증거를 제출하고 오크에게서 룬스톤을 받아 제거할 것을 권고받습니다. 룬이 처리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면허를 받고 여관의 체크인의 음식을 방으로 배달시킵니다. 한편 두 아이 마오커와 헬리너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싱글맘 시오나는 매일 아침 들판으로 향합니다. 어머니를 돕고 싶어 마오커는 도움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아억은 결국 약초를 채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수락하고 라더 마을로 갑니다. 마을의 문지기는 그를 시오나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약초를 채집하던 중 아억은 부상당한 녹색 다중꼬리 몬스터를 발견하고 치유 마법을 사용해 치료합니다. 아억은 그 몬스터를 판터라고 이름 짓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헌터는 숲에서 본 것이 평소의 멧돼지가 아니라고 불안해합니다. 시오나는 문지기로부터 마오커가 그날 아침 기사와 함께 숲으로 떠났음을 듣습니다. 아억의 그룹은 완전히 핀 나무를 발견하고 마오커가 나무에 접근하자 거대한 바실리스크가 나타납니다. 아억은 마오커를 구하고 바실리스크를 물리칩니다. 아억은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마오커는 이를 이해합니다. 마오커는 어머니 시오나와 재회하고 아억은 시오나에게 딸을 숲으로 데려간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아억과 판터는 떠날 준비를 하고 헬리너는 아억에게 꽃 왕관을 줍니다. 그날 밤 숲에서 군인들이 거대한 바실리스크를 죽입니다. 아억은 방에서 판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다음날 더 도전적인 퀘스트를 고려합니다. 한편 아리아는 엘프와 인간의 조약이 허구임을 깨닫고 더 큰 힘을 원합니다. 아억과 판터가 동굴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아리아는 아억을 공격하려 합니다. 다른 곳에서 트리톤은 파트너 셀시카에게 로렌의 암살 시도가 실패했음을 듣습니다. 아억은 아리안과 싸우게 되고 아리아는 아억을 산적으로 의심하지만 판터를 보고 아억과 산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억은 아리안에게 엘프가 노예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린다는 사실을 듣고 도움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아억은 엘프 소녀를 구하고 아리안과 함께 산적을 물리칩니다. 아리아는 아억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의 정체를 묻지만 아억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위스퍼링 폴은 엘프들이 감금된 장소를 알려줍니다. 아억과 아리아는 엘프를 구출하고 아억은 엘프 소녀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아억은 아리안에게 도움을 제안하지만 아리아는 이를 거절하고 떠납니다. 트리톤과 세시카는 엘프의 구출을 막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아억은 다음날 더 어려운 퀘스트를 고려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리아는 아억에게 그의 서비스를 요청했고 아억은 이를 수락합니다. 마법 주문인 게이트를 사용해 아억은 그룹을 나일 강으로 순간이동시키고 아리아는 디엔토가 멀리 보이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도시에 도착하자 단카가 그들의 목표 지역을 극장 지구 내에 있다고 알립니다. 그날 밤 그룹은 목적지로 향하고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미행당합니다. 아억은 차원 이동을 사용해 그룹을 목적지의 옥상으로 순간이동시키고 아리안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자 다시 차원 이동을 사용해 단카, 폰타, 그리고 자신을 건물 안으로 순간이동시킵니다. 건물 내부를 탐색하던 중 아억은 몇몇 산적들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후 그룹은 건물 안을 조사하기 위해 각자 흩어집니다. 아억은 차원 이동을 사용해 발소리를 감추며 움직이고 더 많은 죽은 산적들을 발견한 순간 닌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닌자는 아억에게 자신이 닌자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지만 폰타를 보고 진정합니다. 닌자는 아억과 노예가 된 엘프들을 구하러 왔음을 추측하고 그에게 종이 두루마리를 건넵니다. 닌자가 아억에게 준 종이는 엘프 노예 계약서로 밝혀졌고 아억은 이를 아리안과 단카에게 보여주며 두 명의 엘프가 영주의 궁전에 있다고 알립니다. 아억과 종이를 어디서 찾았냐는 질문에 그는 산적들 중 한 명에게서 발견했다고 대답합니다. 지하실에서 아억은 엘프 소녀들을 구출하고 차원 이동을 사용해 영주의 궁전으로 이동합니다. 침대에 묶여있는 엘프 여성 시나와 우노를 준비한 트리톤은 먼저 아들 유틸린의 최근 실패를 꾸짖습니다. 아억과 아리아는 트리톤의 저택에 성공적으로 도착해 몇몇 경비병들의 주의를 끕니다. 그 순간 세시카는 트리톤에게 침입자들을 알리고 트리톤이 괴물들이라 주장할 때 뒤에 문이 폭발합니다. 아리아는 트리톤을 무력화시키고 아억은 유틸린을 겁에 질리게 하며 숨겨진 방을 발견합니다. 두 엘프는 떠나고 아리아는 아억을 찾아 숨겨진 방에서 금을 약탈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 폭탄이 저택 전역에 터지고 아억과 아리아는 안전한 장소로 순간이동합니다. 그녀는 아억에게 엘프 땅으로 동행할 것을 제안하고 아억은 자신의 갑옷을 벗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리안이 이유를 묻자 아억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며 저주로 인해 변형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아리안은 그가 언데드가 아님을 디두스하고 그를 신뢰하며 엘프 땅에서 환영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장로가 그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로덴 왕국의 수도 올라브에서 킹칼리는 자녀들인 공주 섹트와 다케어스, 공주 유리아나와 함께 최근 사건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섹트는 트리톤이 동부 국가에 엘프를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다케어스는 이를 반박합니다. 섹트는 다케어스가 트리톤을 변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다케어스는 방어적으로 말하지만 킹칼리는 그를 중단시키고 전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킹칼리는 유리아나의 의견을 묻고 그녀는 엘프 노예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약이 깨져 왕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섹트는 다른 국가들이 그들을 책임질 것이라 언급하고 킹칼리는 유리아나에게 림바를 방문해 긴장 상황을 논의할 것을 지시합니다. 얼마 후 유리아나는 하녀 페르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그녀의 오빠 다케어스가 엘프 무역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한편 아억과 아리아는 라라토야에 도착해 마을의 문이 열리고 아억은 아리안을 따라 장로의 집으로 갑니다. 장로의 집에서 아억과 아리아는 장로와 그의 아내 딜리안과 글레니스와 만납니다. 딜리안은 아억의 성과에 대해 감사하지만 아리안이 트리톤의 저택을 공격한 것에 대해 질책합니다. 딜리안은 문제를 이해하고 다른 장로들과 마플에게 인신매매 계약에 대해 알릴 것이라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억은 아리안과 딜리안이 이미 떠났음을 글레니스로부터 듣습니다. 아리안과 딜리안은 엘프를 노예화하는 문제에 대해 인간들과의 400년 조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논의를 듣고 장로는 로덴 왕국의 반응을 관찰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억은 글레니스와의 검술 연습 중 그녀의 검술에 압도당하고 딜리안은 아억에게 장로들이 결정한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는 아억에게 계약서에 있는 이름들을 추적하고
만나는 엘프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맡깁니다. 아억는 그가 받은 보수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며 딜리아는 그의 보상을 보완하기 위해 그의 저주를 푸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딜리아는 아억에게 로드 크라운 근처에 있는 마법의 샘에 대해 알려주며 이곳이 저주를 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드래곤 로드와 상위 동물들이 서식하는 위험한 장소라서 엘프가 중재자로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억는 이 보상을 수락하지만 내부적으로 그의 저주가 RP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태가 저주라면 그가 사용하는 주문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억는 저주 해제 주문을 자신에게 시도해보고 놀랍게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효과를 봅니다. 아억과 그의 그룹은 로덴 왕국의 수도 올라브로 향하고 아억는 자신의 해골 몸이 저주로 인한 것임을 반영합니다. 저주 해제 주문을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다음날 유리아나는 하녀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근처 숲에서 경비병들과 재결합하기로 계획합니다. 아억과 그의 그룹이 유령 늑대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유령 늑대들에게 공격받습니다. 대부분의 늑대들은 환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억는 무리의 리더를 찾고 그가 이전에 거대한 바실리스크에서 발견한 반지를 그의 다리에 발견합니다. 아억는 반지를 잘라내고 무리의 리더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무리 구성원들을 재결합시켜 떠납니다. 아리아는 아억과 재결합해 유령 늑대와 거대한 바실리스크에서 발견한 반지에 대해 듣습니다. 한편 유리아나의 마차는 숲으로 이동 중이며 그녀는 오빠 다케어스가 엘프 노예의 주범임을 알고 다른 오빠 섹트는 이를 방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 마차가 흔들리며 경비병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외칩니다. 아억의 그룹으로 돌아가 아리아는 늑대의 털을 준비하고 폰타는 멀리서 소음을 듣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아억는 그를 따라가고 아리아는 늑대의 털을 준비합니다. 유리아나의 마차에서 유리아나와 페르나는 6명의 후드 쓴 공격자 중 1명에게 살해당하고 유리아나의 경비병 중 1명이 공범임이 밝혀집니다. 그 순간 폰타와 아억가 현장에 도착하고 아억가 유리아나와 페르나를 조사하는 동안 공격자들은 아억에게 불타는 화살과 돌을 발사합니다.